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스페인어 수업 시작해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알파벳도 배웠고 발음도 배웠으니까 읽어볼 수 있겠죠? 자, 시작. El acento. El acento. 네, 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악센토, 스페인어의 강세를 배울 거예요. 스페인어에서 강세는 매우 중요해요. 강세가 달라지면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세 규칙을 오늘 배울 건데 이게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더 어려운 거는 배울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 함께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볼게요. 알파벳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단어를 발음과 강세에 맞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먼저 강세를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알파벳과 알파벳 발음을 복습해 볼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먼저 알파벳 이름들을 잘 읽어볼게요. 시작! A, B, C, D, E, F, G, H, I, I, J, K, L, M, N, N, O, P, Q, R, S, T, U, V, W, X, Y, Z. 네, 잘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음과 모음으로 이 알파벳들이 나뉘었죠? 그래서 모음은 어떤 거 있었나요? 네, 맞았어요. 자,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A, E, I, O, U. 얘네가 스페인어의 모음이었죠? 얘네를 발음할 때는 그냥 항상 똑같이 A는 A, E는 E라고 발음을 그냥 그대로 하고 이는 이, 오는 오, 그리고 우는 우. 항상 아, 에, 이, 오, 우 라고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다 자음이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에 학습지, 활동지에서 풀었던 ejercicio, 연습 문제를 같이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를 볼게요. 자, 이거 읽어볼까요? bicicleta, bicicleta. 네, 이 발음을 할 때 가끔 이제 셀을 키역 발음으로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키역 발음 아니고 어떤 발음이었죠? 맞아요, 된소리로 쌍키역 발음이 나야 돼요. 뒤에 이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키역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단어가 좀 길면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말했죠? 음절을 끊어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음절이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음절이란 하나의 음으로 간주되는 최소 단위를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음으로 예를 들어서 bicicleta에서 BC는 두 개의 음절처럼 소리 나잖아요. B가 하나의 음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음으로 간주되는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bicicleta를 저번처럼 끊어볼게요. 자, bicicleta가 있으면 B, C, 클레, 따 이런 식으로 4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이렇게 끊어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끊어서 gato, gato. 자, 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과제한 거를 봤는데 해를 쌍기역으로 읽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해 같은 경우는
뒤에 에, 이가 나오면은 히읗 발음이 나고 그 외에는 그냥 기역 발음이 납니다. 그냥 기역 발음이에요. 그래서 가또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읽어볼까요? 엘라도, 엘라도, 엘라도. 네, 여기서 헬라도가 아닌 이유는 뭐였죠? 맞았어요. 아체는 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빼로를 볼게요. 빼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뉘겠죠? 이음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빼를 또 영어식 발음으로 피읍으로 읽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빼 같은 경우는 된 소리로 피읍이 아니라 쌍비읍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빼로. 자, 에레가 가운데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면 르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스페인어 배웠을 때 에레 발음이 잘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연습하면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습할 때 팁을 주자면 혀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 발음이 잘 안 나게 돼요. 힘을 최대한 풀고 아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아르르 이렇게 좀 빨리 해보면서 하면은 금방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길게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짧게 빼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빼로 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먼저 나눠보면 음절을 먼저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따 같은 경우는 히읗 발음이 나죠. 히읗 발음이 나고 그리고 우에가 붙어있을 경우에 우가 묵음이 된다고 인식을 한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우에 먼저 우에 우이가 같이 있을 때 우가 묵음이 되는 경우는 앞에 해나 꾸, 큐, 꾸가 있을 때만 우가 묵음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해가 우에 앞에 있으면 게, 그리고 우이 앞에 있으면 기, 꾸가 우에 앞에 있으면 게, 우이 앞에 있으면 끼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요. 해랑 꾸를 제외하고는 우에 우이 앞에 다른 자음이 나올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우에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후에고 muy bien,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네와 에니의 차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에네 같은 경우는 니은 발음이 나고 에니에 같은 경우는 에네의 예를 합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을 한국말로 써보자면 니, 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절을 나누자면 니, 냐 이렇게 이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같은 경우는 꾸가 앞에 나왔죠. 우에 앞에 나왔죠. 그래서 꾸가 앞에 나왔으니까 우가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쏘라고 읽게 됩니다. 자, 깨쏘 같은 경우는 이음절 깨쏘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는 우리가 그때도 다뤘었는데 공부할 때 수업할 때 다뤘었는데 셋다 같은 경우는 어떤 소리가 나요? 맞아요. 쌍시옷과 영어의 th 발음이죠. 발음과 그 사이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파토스라고 소리가 나게 돼요. 나누자면 사파토스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아체가 붙어있는 경우에 발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과제로 냈었어요. 세 아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발음으로 인식해 주시면 돼요. 바로 치읓 발음으로 나게 돼요. 영어에 ch가 붙어있을 때랑 똑같죠? 그래서 나누자면
초콜라떼, 초콜라떼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뒤에 이가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기역 발음이 나는 거예요. 초콜라떼 아니고 초콜라떼입니다. 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된소리로 쌍디귿 발음 세게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엘레가 연속으로 2번 나올 경우에는 예 발음과 똑같이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야베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다 발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 있다 하면은 이 이제 영상을 퍼즈하고 일시정지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음절을 나눠서 읽어보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알파벳과 알파벳 발음 대충 보면서 읽으실 수는 있겠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지 잘 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수업을 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스페인어 생각난다 하실 때는 한 번씩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세,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강세를 배우면서 발음 연습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강세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강세를 꼭 배워야 할까요? 강세는, 스페인어의 강세는 강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빠빠가 있고, 빠빠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빠빠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빠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자, 두 개가 단어 스펠링은 똑같죠? 근데 빠빠랑 빠빠에 따라서 이거의 뜻이 바뀌게 됩니다. 빠빠 같은 경우는 감자라는 뜻이고 빠빠라는 거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스페인어로 아빠를 부를 때 빠빠라고 안 하고 빠빠라고 하면 감자야 라고 아빠를 부르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세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강세에 따라서 스페인어의 의미가 단어의 뜻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강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세를 제대로 알고 스페인어의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세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강세 규칙이라는 거를 들으면은 굉장히 문법적이고 이론적인 거라서 약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학생들이 많을 텐데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고 그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강세 규칙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중요한 게 단어 맨 끝 알파벳. 스페인어 강세 규칙은 단어가 있죠? 단어 맨 끝에 어떤 알파벳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 맨 끝에 알파벳에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규칙에 적용받는 친구들이에요. 단어들인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ciudad, reloj, hotel, señor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 단어들의 강세는 어디에 있나요? 네, 맞아요. 밑줄 친 부분들에 있죠. 아에 있고 오에 있고 에에 있고 오에 있어요. 스페인어의 강세,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강세는 항상 모음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딱 보면은 음절로 나눠볼게요. ciudad, reloj, hotel, señor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부분에 강세가 있죠? 맞아요.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규칙이 적용이 되냐? 자, 규칙은 잘 보세요. n에와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마지막 음절 모음에 강세가 붙는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규칙을 볼까요? n에와 s를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래요. 자,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를 빼고, 그리고 n에와 s의 자음 중에서는 n에와 s를 뺀 자음들이 단어 맨 끝에 있게 되면은 마지막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온다고 합니다. 볼게요. 자, 마지막 알파벳 봐요. 네로 끝났어요. 호따로 끝났고, 엘레로 끝났고, 에레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에 적용이 돼서 마지막 음절, 단어 마지막 음절 모음에 강세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규칙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규칙이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 규칙에 적용이 되겠네요.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주세요. mesa, mesa, libro, libro, joven, joven, lunes, lunes. Muy bien, 잘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강세가 있죠? 에에 강세가 있고, 그리고 우에 강세가 있어요. 자,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음절로 나눠볼게요. 음절로 나눠보면 mesa, libro, joven, lunes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에 강세가 있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초콜라떼, 우리 이제 봤던 거 있죠? 초콜라떼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아에. 그래서 초콜라떼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거에는 어느 부분에 강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규칙에 적용되는 단어들은 단어 마지막에서 2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붙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같이 볼게요. 모음이나 n에와 s로 끝나는 단어 같은 경우는 끝에서 2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붙게 됩니다. 자, 끝에 어떤 알파벳들인지 볼게요. 아, 모음으로 끝났고, 오, 모음으로 끝났고, n에, 아까 n에와 s만 포함되는 거죠. 자음 중에선. 그리고 s로 끝났고, 이 같은 경우도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그 다음 볼 거는 이거예요. 규칙이 2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근데 한 개 더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 1번과 2번 규칙에 적용이 되지 않는 단어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규칙에 예외가 되는 단어는 강세를 표시해 준다. 단어의 강세를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이거 위에, 모음 위에 이거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소파 있고, 아디오스 있고, corazón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música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를 바로 틸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틸데가 표시되어 있는 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냐면 틸데가 있는 곳을 세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sofa, adios, corazón, música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이해하셨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늘 하는 활동지 3페이지 L 알파벳도 활동지에 3페이지에 있으니까 이 빈칸을 채우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길 필기를 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강세 규칙을 봤어요. 근데 강세 규칙을 적용할 때는 음절로 나눠져서 적용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음절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의 음으로 간주되는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그 단위 안에는 최소 하나의 모음이 들어가야 해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말과 한글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봤던 호에고 있죠? 호에고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음절로 나뉜다고 했어요. 근데 한국말 발음으로 나눠보면 후, 에, 고 이런 식으로 3음절로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단어가 3음절이 아닌 2음절로 나눠지는 경우, 이 모음이 두 개가 한 음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2음절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중 모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중 모음이라는 거는 연속으로 모음이 나왔을 때 하나의 음절에 포함되는 경우를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모음의 경우는 우리가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강모음과 양모음이 같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양모음과 강모음이 같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양모음과 양모음이 같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강모음과 양모음이 뭔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강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모음 에, 이, 오, 우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강모음은 에, 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제 2개 남았죠? 그게 양모음에 포함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우입니다. 그래서 강모음, 양모음인 경우는 강모음이 먼저 나오고 양모음이 뒤에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우, 에, 이, 에, 우, 오, 이, 오, 우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서 나오는 경우에 이중 모음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바일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음절로 포함이 되고 바일레 이렇게 3음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울라 이렇게 포함이 되고 베이네 에우로 이런 식으로 이음절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이, 가 이렇게 3개가 아니고 오이, 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음절이 보, 우 이렇게 이음절이 아니라 보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음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양모음, 강모음이 조합되는 경우, 양모음이 먼저 나오고 강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우, 이, 에, 우, 에, 이, 오, 우, 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piano, guante, nieto, cuello, diosa, cuota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양모음 이렇게 이, 우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 이, 우, 이 어떤 순서든 한 음절에 포함이 됩니다. triunfo, ruido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런 이중 모음이 왜 강세 규칙을 적용할 때 중요할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여기 바일레를 볼게요. 바일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중 모음이니까 이음절로 끊기겠죠? 그러면 강세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이중 모음이 있을 때는 항상 강모음이 강세를 갖게 돼요. 모음 하나만 강세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보면은 끝나는 게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으로 끝나면은 아까 2번 규칙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게 됩니다. 표시를 해보면 여기에 강세가 가게 되겠죠? 읽어볼게요. baile, baile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중 모음으로 안 치고 baile 해서 삼음절로 치게 되면은 baile 이런 식으로 삼음절로 치게 되면은 어디에 강세가 갈까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에 가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읽어보면 baile 이런 식으로 읽게 돼요. 그래서 이중 모음이 강세 규칙을 배울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우들을 외우기가 좀 힘들죠? 강모음, 양모음 이 조합을 언제 다 외워요? 하는데 이제 강모음이 뭔지, 양모음이 뭔지만 알면 강약, 약강, 약약이 모였을 때는 하나의 음절이다 라고 알고 있고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모음, 강모음인 경우 얘네는 각 다른 음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teatro, 극장, 연극장이라는 뜻이에요. teatro가 있으면 강모음이 아까 뭐였죠? 아, 오, 에 이게 강모음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같이 붙어 있는데 연속으로 있죠? 근데 둘 다 강모음이에요. 그러면 teatro 이렇게 두 음절이 아니라 teatro 이런 식으로 삼음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는 여기 아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teatro 이런 식으로 발음되게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이 강강 모음이 붙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이중 모음이 붙어 있을 땐 이중 모음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모르겠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댓글에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금방 답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발음 연습과 강세 연습을 같이 해볼 건데요. 자,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이거 영어의 병원과 똑같은 스펠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은 아예 다르겠죠? hospital, hospital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hospital 이렇게 읽는 건데 여기는 이제 강세 규칙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알파벳을 봐야겠죠? 엘레로 끝납니다. 이거는 이제 N과 S를 제외한 자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세 규칙 1번에 적용을 받아서 마지막 음절 모음에 강세가 가게 돼요. 그래서 hospital 이런 식으로 여기를 높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burrito는 이거는 이제 멕시코식 음식인데요. 얇은 옥수수 전병에다가 이제 뭐 밥이나 야채나 넣어가지고 같이 닭고기랑 넣어서 같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제 음절로 나눠볼까요? 네, 이거는 burrito 이런 식으로 나뉘겠죠? 그래서 강세는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 알파벳이 모음이기 때문에 2번 강세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모음에 강세가 가게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burrito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의자는 읽어볼게요. 그치. L에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예와 같은 발음이 난다고 했어요. 나눠서 silla. muy bien,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호따로 시작하는데 잘라페뇨일까요? 아니죠. 히읗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무조건 아 발음이 나고 에는 무조건 에 발음이 나고 오는 무조건 오 발음이 난다고 했어요. 자, 나눠서 읽어볼게요. 하, 라, 빼, 뉴.
jalapeno, jalapeno. 에에 강세가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번 같은 경우, 전화기 같은 경우는 읽어볼게요. teléfono, teléfono.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에에 틸데가 있죠. 원래 같았으면, 원래 규칙을 적용해야 되면 뒤에 마지막에 오,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아니다 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 틸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에 높여서 음을 높여서 읽어줘야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teléfono, teléfono. Muy bien,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 같은 경우는 자, 굉장히 길죠. 이것도 이제 음절을 나눠서 보면 돼요. 음절 안에는 최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최소 모음 한 개만 있어도 음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야겠죠? universidad. 같이 읽어볼게요. universidad, universidad. Muy bien, 잘했어요. universidad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n과 s를 제외한 단어, 자음, 대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에 모음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universidad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읽어볼게요. 시작. examen, examen. 이거는 men 나눠서 examen 이렇게 읽어야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 강세 규칙을 볼게요. 끝에 알파벳을 보면은 n으로 끝났죠? n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2번 규칙에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2번 규칙, 모음과 같은 규칙을 적용을 받는데 n가 마지막에 있으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모음에 강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examen 이렇게 examen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이 같은 경우 기라솔일까요? 아니죠. 해 뒤에 이가 나올 경우에는 해가 히읗 발음이 나게 됩니다. 자, 나눠보면 히라솔. 이건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맞았어요. 여기에 강세가 오게 되겠죠? 그래서 히라솔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스페인어 발음 계속 연습해 봤고 그 다음에 강세 규칙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 배운 부분이 아무래도 스페인어라는 언어를 처음 접해보기도 했고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어렵고 헷갈린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이후에는 더 어려운 부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걸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과 한국말과 스페인어는 굉장히 다른 언어고 너무 그냥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네, 이제 오늘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상 속 생활 스페인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과자죠. 사탕. 읽어볼게요. 한국말 발음으로는 추파춥스이죠. 이제 스페인어 발음 할 수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빼는 쌍비읍 발음입니다. 추파춥스. Muy bien. 잘했어요. 자,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추빠라는 거는 스페인어 동사 중에 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춥스는 그냥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단어인데 그래서 춥스를 빨아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탕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추파춥스.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차 아반떼. 올해도 새로 나왔죠? 자, 읽어볼게요. 아반떼.
네, 잘했어요. 근데 사실 아반떼, 한국말 발음으로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말로도 굉장히 스페인어스러운 발음이었죠. 그래서 아반떼, 아반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반떼라는 것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반떼는 전방의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였어요. 네. 자,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놀이동산이나 수영장, 워터파크 같은 데 가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약간 계피향 많이 나는 과자죠. 읽어볼게요. churros. 네, 잘했습니다. 자, 세 아체가 붙어 있으면 치읍 발음 영어랑 똑같이 나게 됩니다. churro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길쭉하게 많이 생겼는데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입혀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콜라떼, 그 초콜릿 녹인 거에다가 추로스를 찍어 먹는 대표적인 스페인 간식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볼 거는 이거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죠. 기후변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스페인어였습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저번에 연습 문제에서도 써봤죠. 이게 여자아이라는 뜻이고 이건 반대로 남자아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모음만 다르죠.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남자아이, 이거는 또 다른 뜻으로 아기 예수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엘니뇨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려드릴게요. 엘니뇨 현상이라는 건 이제 수온이 가쁜 과학 시간이지만 엘니뇨라는 거는 수온이 평균 수온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후 현상이 스페인어를 쓰는 남미의 나라죠. 페루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엘니뇨, 아기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요. 근데 이 기후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수온이 평균 수온보다 내려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아이, 엘니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라니냐, 여자아이라고 그냥 지었다고 해요. 따라 읽어볼게요. 엘니뇨, 라니냐. 네, 과학 시간에 혹시 다시 배우게 되면 아는 척 하세요. 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스페인어는 이거 있죠? 이게 뭐죠? 바다 앞에서 해수욕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파라솔이죠. 파라솔도 사실 스페인어로 된 단어였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거 아까도 말했죠? 빼는 피읍 발음 아니고 세게 쌍피읍 발음. 파라솔이라고 읽는 겁니다. 자, 파라솔 같은 경우도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빠라라는 거는 스페인어 동사의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 배울 때 우리 단어 연습할 때 봤죠? 이거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붙여서 파라솔이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태양을 막는 도구로 사용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라솔은 스페인어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볼 사람.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래퍼 로꼬 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로꼬라는 이름, 이 사람 이름도 굉장히 스페인어스러운 발음 아니었나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로꼬, 따라해볼게요. 로꼬. 네, 잘했어요. 로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페인어로 미친이라는 뜻이에요. 뭐 음악에 미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일까요?
아무튼 이 로꼬의 이름은 사실 뜻이 스페인어로 미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과제 안내를 해드릴게요. 과제는 우리 이 활동지 있죠? 활동지에 0-2 부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수는 3에서 4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이곳에서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강세 규칙과 이중모음,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새로 배운 부분을 노트하는 곳이 있어요. 빈칸이 있는 부분은 다 채워서 완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써져 있지 않는 우리가 오늘 배운 부분은 다 빈칸에 노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는 ejercicio 부분이에요. 연습 문제 부분인데, 여러분들 ejercicio 1 그리고 ejercicio 2를 둘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면은 단어 강세 규칙에 맞게 단어의 강세를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다 이제 여기 예시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다가 단어 발음대로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한국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듣기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봤으니까 듣는 것도 해봐야겠죠. 듣는 거는 이제 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듣기 파일이 재생이 될 거예요. 그 파일이 재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번호에 맞게 이 파일에서 나오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강세의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제 꼭 수행해서 출석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차오! kilo, kilo. Bien, bien. Doctor, doctor. Papa, papa. Juego, juego. Tenis, tenis.